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자세라는 말이 있죠. 맨하탄 비즈니스에서 성공하기 위해 꼭 갖춰야 할 자세에 대해 강의해 주실 강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사업자의 자세의 표본이자 또 성공할 수밖에 없는 습관을 이미 갖추신 분이시죠. 세상에서 맨하탄 사업이 제일 쉽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최고의 자리에서도 끊임없이 STP를 하시며 지금도 수많은 분들의 인생을 바꿔주고 계신 분이십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지만 투스타 PPD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시간이 좀 바빠서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이죠. 스케이트, 스피드 스케이트 요즘 재미가 이제 한참 붙어 있는데요. 승마도 그렇고요. 공통점이 뭐냐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골프를 칠 때 프로들의 자세를 보면 갤러리들이 쭉 있다가 와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약속을 하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스스로 자동으로 감탄사가 나오게 돼 있는 그 자세와 비거리 그리고 정확도. 스케이트 타는 사람도 잘 타는 사람 보면 바람 소리만 슉 하고 지나가요.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몰라요. 자세가 한결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프로가 돼가지고 자세가 잡힌 건지 자세가 좋아가지고 프로가 된 건지 어떤 것이 문제죠? 자세가. 왜 그러냐면 저도 배우려고 했더니 신나게 때리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세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서라, 이쪽으로 가라, 똑딱부터 시키기 시작해서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자세가 중요해요. 무엇을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할 텐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영사업하고 사업가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자영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내가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라면 자영사업이고요. 내가 나가지 않아도 소득이 발생한다. 그러면 규모의 크기의 차이가 좀 있을지 모르지만 사업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 장사와 사업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면 좀 비교가 될 것 같아요.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햄버거를 만들어 가지고 장사를 했어요. 굉장히 잘 됐습니다. 처음 보는 거였죠. 빵 장사를 하려고 그러면요, 잘 돼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맛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때요? 가격이 싸면 좋아요. 세 번째, 친절하면 더욱 좋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를 다 갖추고도 특별하게 그 안에 야채라든가 불고기라든가 이런 메뉴를 넣어서 식사 대용으로 할 수 있었고요. 꼭 그 자리가 아니라도 이동하면서도 먹을 수 있는, 그리고 굉장히 빨리 먹을 수 있는 특별한 시간 싸움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획기적인 제품이 나오게 된 거죠. 굉장히 장사가 잘 됐는데 어느 정도 잘 됐냐면 굉장히 잘 됐어요. 세일즈맨이었던 레이 크록이 여기에 사업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그때 재산으로 봤을 때 비교도 안 될 만큼 이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었었고요. 이분은 이분에 비해서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인드가 다른 거예요. 사업 얘기를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거절과 실갱이가 있었지만 결국은 하게 됐죠. 무슨 질문을 했냐면, 만일에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여기에서 햄버거 장사를 할 수 없게 되면 당신은 무슨 일을 할 겁니까? 그랬더니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무슨 걱정입니까? 딴 데 가서 하면 되지. 이 얘기 안에는요, 이 대답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운이 좋아서, 목이 좋아서, 사람들이 많아서 장사가 잘 된 게 아니고 내가 만드는 햄버거는 어때요? 누가 보더라도 어디서 하더라도 무조건 잘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만드는 그대로 똑같이 햄버거를 만들어 놓으면 다른 사람이 만들어도 잘 팔리지 않겠느냐? 당연하지. 그러면 그 방법을 알려주면
하나 팔릴 때마다 이익금의 몇 퍼센트를 항상 당신에게 드릴 텐데 가르쳐 줄 수 있겠느냐고. 생각해 보니 손해볼 일이 없는 거예요. 자, 최초의 프랜차이즈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하나 늘어나는데 사람들이 이해 부족으로 소송도 걸리고요. 굉장히 많은 언론에 노출돼 가지고 질타를 받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그걸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내가 계획하고 있었던 것은 처음 가는 길이지만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단 사람들이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신감이라고 하는 건 확실하게 있었습니다. 이래서 맥도날드가 전 세계에 퍼졌는데 돌아가신 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맥도날드는 한때 햄버거 장사를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고요. 레이 크록은 현재도 돌아가신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천문학적인 돈이 수만 개의 체인점에서 지금도 흘러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자, PD, 성공자의 자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메나테크에서 성공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예측 가능하다. 해봐야 아는 게 아니고요. 가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계획하고 설계하고 준비하고 가면 오늘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충분히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느끼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성공의 8단계부터 시작해서 한순간 한순간 오늘 교육들이 아주 죽여졌잖아요. 그죠? 여기 앉아가지고 가슴을 치신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누가 왔어야 되는데 안 와가지고, 그죠? 좀 깝깝한, 누가 봐도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 자, 오늘 여기 오신 분 중에 어떤 분은요, 클리닉을 끊으러 가실 수도 있어요. 이번 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약속을 고민하다가 그쪽으로 갔을 수도 있어요. PD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PD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PD가 될 수밖에 없는 습관을 가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고 든든하고 믿음이 가는 사람. 제가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가장 감동적으로 느꼈던 게 뭐냐면 친구한테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다 듣고 나서 쫙 심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숨을 한번 푹 쉬더니 야, 이거 100% 피라미드인데 네가 하니까 한다. 너를 믿기 때문에 한다. 근데 두 가지 마음이더라고요. 하나는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해가지고 일을 아주 신나게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무슨 일을 하던 어설프게 하거나 일을 하다가 어중간히 그만두거나 쉽게 포기하거나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두 가지를 보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설명한 내용, 또 하나는 같이 일할 나를 보고 판단을 해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떤 것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PD가 되기 위해서 외적인 자세부터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복장이 옷이 있을 겁니다. 옷, 그죠? 지금까지 우리 집에 있는 옷 다 이렇게 보면 어떤 옷은 굉장히 비싸게 주고 뭐 이렇게 큰맘 먹고 산 옷도 있을 거고, 집에서 운동할 때 입는 거, 뭐 이렇게 편할 때 입는 거,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가장 좋은 옷을 언제 입는가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업을 할 때 좀 꺼내 입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이후에 여러분이, 오늘이 가장 가난한 날이잖아요. 갈수록 직급이 올라가고 수입이 많아질 거니까, 그죠? 그래서 모셔놔봐야 입을 일이 없어요. 저도 집에 가서 옷장을 열으면 옷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많냐면 안 버려서 그래요. 언젠가 입을 것 같고. 근데 그게 생전 입을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사니까요. 손이 새 옷으로 가지 작년 거, 재작년 걸로 안 가요. 그래서 그것을 싹 쓸어서 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거든요. 헤어스타일도 가장 신경을 쓰고 좀 멋지게 하고 다니자. 표정, 우리가 얼굴의 그 모습은 바꾸기가 좀 어렵지만 이 안에 있는 내 생긴 대로의 표정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웃는 표정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웃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투, 언어 선택도 참 중요한데요. 또박또박 자신감 있는 말투,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미까지도 끝까지 이렇습니다까지도 딱 얘기를 하고 중간에 끊어먹으면 그것도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는 노트기 때문에 끌고 와서 밑에 달아서 매출 치고 이런 것들은 조금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그죠? 네, 이런 것들은 좀 바꿔보고 존칭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을 좀 사용하자. 그 다음에 인사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사 한마디가 컨택하는 데 있어서 큰 이덕감들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저도 영주에서 처음에 가가지고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 콜드 컨택을 해야 되는데 가게를 들어가가지고는 번번이 다 거절을 당하고요. 실속이 전혀 없었어요. 용기를 가지고 가기는 했으나 실제 말을 해가지고 결과를 얻은 것은 크게 소득은 없었다. 그런데 헬스클럽을 가가지고 작심하고 제가 인사를 시작했어요. 보는 사람마다 안녕하세요. 애들한테도 안녕 그러고 어른한테도 안녕하세요. 뭐 할머니한테도 그러고 여자한테 남자한테 안 가리고 인사를 했더니요. 한 3, 4일 지나고 나니까 먼저 인사하는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아는 사람이었었어요. 그게 명단에 기록이 되고 통성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하시느냐. 그분들이 나중에는 차 한잔 하자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컨택이 들어가기 시작해가지고 사업이 펼쳐졌거든요. 무섭게 퍼지더니요. 6개월 만에 150명 이상씩 막 모여드는 상황이 벌어진 게 그 씨앗이 그렇게 나기 시작했거든요.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6개월 만에 월수입이 1,000만 원대 올라가는 거는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작점이 어디였냐면 인사였었어요. 인사. 아주 사소한. 생각지도 못했던 이게 그 인간관계론에 있어서 데일 카네기가 한 얘기를 듣고 그냥 한번 실천해보자.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게 운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운도요. 실천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오게 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첫인상의 중요성 굉장히 중요하죠. 6초 만에 사람을 결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각적인 부분, 그 다음에 말의 내용, 목소리 뭐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는 말의 내용은 7%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멋지게 준비를 하고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잘 설명을 하고 이걸 못해서 내가 못하는 것보다는 그 외의 것들이 훨씬 영향을 미치는 게 크다라고 하는 거고요. 영상을 하나 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 아마 여러분이 금방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누군가를 만납니다. 이때 처음 눈에 비치는 어떤 사람의 겉모습. 이것이 우리를 착각에 빠뜨릴지도 모릅니다. 잠시 후 이 쇼윈도에서 한 남자의 첫인상에 대한 실험이 펼쳐집니다. 올해 33살 노총각, 유명 신문사 마케팅 디렉터 안한진 씨. 아직 애이 없습니다. 이제 길을 가는 여성들이 쇼윈도에 선 한진 씨에 대해 솔직하게 말해줄 겁니다. 보여주겠어요? 저분을 한 10분 동안 저렇게 잘 생각했어요. 좀 더 앞으로. 저분의 첫인상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고 있는데요. 저분의 직업이 뭐일 것 같으세요? 기계 수리하시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남자로서의 매력 지수를 갖다가 0부터 10까지 놓고 봤을 때 한 어느 정도 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0부터 10이요? 네. 2점이요. 남자니까. 모니터로 심리학자와 함께 여성들의 반응을 보고 있는 한진 씨. 저분을 딱 보시기에 노치님의 이런 거 보면서 보시기에 저분의 직업이 뭐일 것 같아요? 음식? 10점 이런 거 하실 것 같은데. 음식점이요? 네. 매력적으로 시대가 있고 있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이번엔 좀 다를까요? 몇 정도 드실 수 있어요? 0점 이하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심각합니다. 저번주에 몰랐는데 한진 씨의 얼굴이 점점 굳어집니다.
그냥 평소 차림인데 어디가 어때서 마음에 안 든다는 걸까요? 그래도 좀 나오신 것 같고요. 좀 여러 가지 네. 저는 제가 외모상으로는요 이렇게 막 눈을 잡아끌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만약 저분이 이렇게 거리에서 데이트 신청을 한다고 하면 제일 억울하신 부분이 뭐예요? 스타일 부분이 조금 가장 오해받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 같았어요. 이런 건 어차피 팀이 얘기 크게 나왔습니다. 한진 씨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괴로운 밤이군요. 다음날 오후 다시 명분이 나타난 한진 씨. 어제 서던 그 쇼윈도에 다시 한번 서보기로 했습니다. 와, 정말 딴사람 같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바꿨습니다. 많은 여성들은 남성을 고를 때 뭘 가장 많이 보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죠. 성격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성격이 우선 예시를 많이 하지만 한진 씨가 겉모습을 바꾼 지금 여성들의 평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시죠. 직업을 남자분은 이런 거 보면 변호사는 하는 대로 버는 스타일이니까 좀 많이 맞추시거든요. 특히 제가 변호사 어느 정도 하는지 몰라서 어깨 놓고 소질 없으실 것 같아요. 알겠어요. 갑자기 기분 좋아요. 제가 나가시고 좀 더 들어볼까요? 약간 좀 그런 느낌인데요? 루틴하고 적으로 보이시는 것 같아요. 대기업에 다니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 혼자를 되게 손마음 다니고 이런 인처 그거 매력 지수를 정부도 10까지 올랐을 때 어느 정도 주실 수 있으세요? 한 9.5? 10점 만점에 9.7? 10점? 10점? 네. 10점 만점에 10점? 오, 브라보. 그럼 여성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성격을 한번 물어볼까요? 성격은 제가 좀 활달하신 것 같아요. 명랑하시고 열심히 하실 것 같아요. 자신감 있고 유머도 있고 되게 좀 자상해 보일 것 같은데 이게 1대1로 만나는 건가요? 네, 놀랍군요. 겉모습이 화려해지니까 성격까지도 좋게 봅니다. 만약에 저분이 처음 만났을 때 데이트 신청을 하신다고 하면 만나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네. 정말 다르네. 예, 정말 많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르네요. 연봉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3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변화 후에는 2배가 넘는 그 7,300만 원. 평균 점수 8점 정도 나오니까 이거는 거의 두세 배에 해당하는 상승이 일어났고요. 참 저한테는 신선한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변신하고 나서 형 보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고 한편으로는 조금 씁쓸한 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여러분도 씁쓸하신가요? 우리는 말과는 달리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선입견 혹은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껍데기에 둘러싸여서 영향을 받아서 예, 이게 이제 외적 자세의 영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매일 보는 사람들 만날 때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요. 그야말로 성격을 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처음 봤을 때 6초 안에 결정되는 것은 일평생에 딱 한 번밖에 없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또 후원을 많이 다니는 사람들은요, 내 외모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실감나게 하는 그런 영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모임을 하거나 이렇게 어디 가서 이렇게 하게 되면요, 원리가 뭐냐면 짧게 자주 만나라. 이게 내 영향력, 내 어떤 가치를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만나서 있다 보면 1차 가고 2차 가고 3차 가고 맨 마지막에 2명 남았는데 그 중 하나가 나야. 이것이 제일 기억력에서 그냥 만만하게 보는 그런 심리적인 작용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시간 있을 때 늘 전화해서 나와라, 밥 먹으러 가자, 뭐 나와, 이렇게 가지고 불러내서 내 스케줄에 이렇게 도우미로 쓰는 이런 용도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모임을 가더라도 모임에서도 먼저 나오는 습관을 들여라. 스케줄이 있어서, 약속이 있어서 먼저 가겠습니다,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주 예의 바르게 딱 얘기를 하고 나왔을 때, 그때 사람들이 뒷말들, 뒤에 감정들, 이런 것들이, 야, 저 사람 진짜 바쁜 것 같아, 열심히 사는 것 같아, 늘 바빠, 이게 있어야 나중에 시간을 냈을 때도 그 사람들이 고맙다고 생각을 하지, 맨날 노는 걸로, 시간이 남아 도는 걸로 생각을 했을 때는 뭔가 가치 없는 이런 사람으로 평가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가치를 계속, 스스로 내 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내적인 자세는 고기버를 통해서, 오늘 고기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얘기를 했죠.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책 읽는 습관 중요한데요. 만약에 제가 책을 읽지 않았다면 맨하테크가 한국에 왔는지를 몰랐을 거예요. 저한테 소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책 보다가 맨하테크를 보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제 인생에 어쩌면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 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특허 분쟁이 있고 굉장히 아주 매일같이 고민과 업다운이 심할 때, 제가 그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길, 그 책을 반복해서 읽지 않았다면 나도 어디론가 두고 함께 움직였을 확률이 거의 99%였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책은 굉장히 중요한 찰나에 내가 이 기로에 섰을 때 그 판단력과 선택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동기부여와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이 그 책 속에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 살아보고서 이건 틀렸네, 잘못됐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벤치마킹도 할 수 있고 또 동기부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책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나에게 그런 그 플러스 도움이 되는 그런 습관이다라고 하는 거죠. 동기부여 영상 듣는 거, 아까 스피치 할 때 영상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도 브라이언 트레이시 영상을 100번은 들었을 거예요. 듣다가 제가 너무 이게 들을 때마다 좋아가지고 신기해서 다이어리에다가 다 그걸 베껴서 이제 쓴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듣는 것도 그날 하루의 기분, 그날 하루의 동기부여 이런 것들을 결정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미팅 참석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미팅에 대해서 좀 과격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중국의 한 관광지인데요. 여기 이렇게 다리를 건너가는 이게 있어서 못 뛰어도 이제 떨어져도 여기 매달아 놔가지고 죽지는 않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거 한 칸을 뛰게 되면 혼자는 건널 수가 없는 길이 돼요. 근데 우리는 미팅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것을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오게 되면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스폰서가 오라고 얘기를 하거나 누가 태우러 가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스스로 일주일에 한 번씩 미팅을 참석하고 이 사업을 성공한 사람은 제가 찾아본 적은 없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쫀쫀하게 이렇게 자주 미팅에 왔던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찾아서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있거든요. 그래서 미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밥을 아침 먹고 그 이튿날 뭐 3일 있다가 또 한 번 먹고 이렇게 하는 거랑 일주일에 한 번씩 미팅 참석하는 거랑 똑같은, 그렇게 비교가 될 수 있을 만큼 같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팅을 내가 얼마에 최소한 한 번씩 참석을 해야 되느냐면, 이틀이나 늦어도 3일 안쪽에는 내가 미팅을 하여튼 어떤 수단을 가리지 않고 줌이 됐든 뭐가 됐든 찾아서 동기부여를 나에게 스스로 주지 않으면 내가 이 안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쪽 끝에 아까 그 쪽쪽이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죠? 올라갔던 것처럼 여기까지 건너가면 나에게 어떤 보상이 오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봤을 때 가능해요. Y가 있어야 부산까지 걸어가면 10억을 주겠다. 갈 사람 그러면요. 진짜 뭐 삼성의 그 회장님이 아예 딱 보증서 써놓고 거기 가는 사람은 내가 10억씩 무조건 주겠다 그러면 아마 소아마비 걸려 있는 사람도 출발할 거예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간이라든가 뭐 이게 다른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 가면 되는 거예요. 걸어가면, 그죠? 그런 거거든요. 내 보상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동기부여가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맨하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가가지고 월 1,000만 원 소득을 1,000만 원으로 생각하면 저는 그거 계산 잘못한 거라고 봐요. 1,000만 원씩 벌어서 1년이면 1억 2천이고요. 1억이라고만 따지더라도 그게 내가 50년을 산다라면 50억짜리 사업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 미팅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오죽하면 이 미팅하고 오늘처럼 이런 세미나죠. 오늘은 많이 모인 거예요. 그날은 42명 모였거든요. 그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우리 처제 결혼식 날이었었어요. 거기를 안 가고 이쪽으로 왔어요. 미쳤죠, 그죠? 완전히 미쳤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결과를 냈었고요. 다른 사람이 하찮게 막 봤을 때 저는 이것을 50억짜리로 봤기 때문에 밤새우고 미쳐가지고 뛰었던 거예요.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생각이 달랐어요. 보는 평가가 달랐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냥 어설프게 보는 것도 그렇게 어설프게 볼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미팅에 와가지고 들을 게 없고 배울 게 없어. 저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았어요. 단 한마디라도 한순간이라도 내가 1m 앞으로 간다라면 한 10%의 어떤 가능성이 1%의 가능성이 더 있더라도 저는 거기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인생을 바꿔주는 일인데, 그죠? 제가 그렇게 되고 나니까 지금 매출이 올라가서 지난달에 들어서 투스타를 갔잖아요. 이번 달에 다시 바닥에서 투스타를 도전하는 게 아니에요. 첫날 되면 실버 PD가 가 있어. 실버 PD 목표이신 분 있잖아요, 그죠? 열흘이면 투스타가 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자전거를 탔던 사람이 30년 뒤에 생전 안 타다가 자전거를 갖다 주면 타요, 못 타요? 똑같아요. 수영을 못 하던 사람이 배우고 나면 그때부터는 물에 안 빠집니다. 다른 사업은 들어가서 큰 시간과 돈을 바꾸는 개념의 반복이지만 맨하택은 어떻게 되냐면 한 번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그런 사람이에요. 성공자예요. 이거를 어떻게 다른 사업하고 비교를 할 수가 있고 일시적인 수입으로 비교를 할 수가 이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한번 그냥 쇼부가 났다라면 노후가 끝나는 거고 내 인생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미팅을 어떻게 빠져? 그죠? 미팅에 빠지면 안 보여요. 여기서 빠져가도 어떻게 올라오겠어요? 지금까지 저는 사업을 이제 못하겠어요. 저희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더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그만두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조금만 쉴게요. 다음 주부터 갈게요. 오늘은 특별히 무슨 일 때문에 못 가요. 이러고 그만두거든요. 안 그런 사람 있어요? 파트너 중에? 다 그래요. 저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이런 사람은 지금까지 수백 명을 만났지만 그런 사람은 없었고요. 이번 주만 빠질게요. 제가 다음부터 나갈게요. 다음 달 1일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할게요. 그런 사람이 다 빠졌어요. 왜 그래요? 한 끼를 굶은 사람은, 이게 한 칸이 빠진 사람은 두 칸이 빠지면 못 들어옵니다. 부축이 필요하고 밧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때 스폰서의 아주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다. 미팅 참석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요. STP는 내가 정해놓고 하는 게 좋아요. 만날 사람이 있으면 막 어떤 사람은 하루에 5명을 만나고 뛸 때는 일주일 동안 한 명도 안 만나고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사람들에 의해서, 외부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거기에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사업을 하는 것은 내 사업이 아니에요. 내 사업은 내가 스케줄을 잡고 내가 정하고 내가 약속을 잡아서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몇 명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스케줄을 잡는 것이 바로 그게 내가 STP를 하는 거예요. 파트너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면 바쁘고 파트너가 안 바쁘면 나도 안 바쁘고 이거는 그냥 예비군이야. 예비군. 제품 애용 1차 목표는 나잖아요.
이쁘고 건강하고 날씬하게 이것만 만들어 놓으면 반은 성공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 일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애용은 그냥 완벽하게 내가 나의 건강, 나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수시로 체크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적인 자세에 있어서 사업가로서의 자세가 있습니다. 왜 내가 이 사업을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꿈 목표가 이게 완벽하지 않으면 Y가 분명하지 않으면 분명하지 않으면 이것은 앞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어요. 어디를 갈 건지 결정을 하지 않고 뭐를 타고 갈 건지 어떻게 얘기가 가능하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과 종업원은 확실히 다릅니다. 제가 옛날에 강 다리 공사를 맡아서 하는 업자를 이렇게 보게 됐는데요. 홍수 발령이 나가지고 막 해가지고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물이 점점 불어나고 그러는데 다 이제 일을 하다가 손을 놓고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시골에 경운기 있잖아요. 경운기를 끌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인부들은 나오는데 이 사람이 들어가 보니까 그 업자예요, 업자. 왜 들어가나 하고 쳐다봤더니 거기 가서 그 도구들, 이렇게 집기들 있잖아요. 그런 걸 막 주워 올려가지고 하나라도 더 물에서 건져 올리려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외부 환경 때문에 핑계대고 뭐 때문에 무슨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뭐든지 편하게 쉽게 좀 안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종업원이고요.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내가 아주 들어가가지고 헌신적으로 이렇게 희생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주인들이더라고 하는 거거든요. 주인이어야 한다. 그래서 월간, 주간 이런 계획들, 시간표를 딱 짜가지고 하되 시간 명세서를 잘 저도 이제 한 번씩 했거든요. 그래서 10분 간격으로 명세서를 딱 그려놓고 시간이 돈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 시간에 내가 얼마의 가치로 썼는가를 이렇게 따져보면 멍 때리고 간 시간이 너무 많아요. 빵원짜리가. 그래서 그 시간에 책 읽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넣어가지고 이렇게 타이트하게 그렇게 이제 활용했던 기억이 나고요. 더치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 한 사람이 밥을 사고 한 사람이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점점 숫자가 많아질수록 부담스럽고요. 그리고 그 사람도 그 밑에 파트너가 나왔을 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라고 그러면 내 사업이고 내 일이기 때문에 내가 먹은 밥, 그 다음에 커피 뭐 이런 것들은 내가 반드시 그 더치페이로 이렇게 하는 습관을 들여놔야 그룹 안에 건강하게 성장을 할 수가 있고 그룹이 커져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내 인생의 마지막 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결단을 내리고 하는 것이 훨씬 그 속력 있는 확실한 성공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운라인으로서의 누구나 스폰서가 다 있죠. 저만 빼놓고 다 있죠. 그죠? 스폰서 없는 분 없잖아요. 다운라인으로서의 자세입니다. 배워야 됩니다.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거든요. 사실은 스폰서한테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파트너한테도 배울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늘 배우는 자세를 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스폰서와 시스템에서 배운다라는 거고, 다 한다 병이라고 이렇게 한번 딱 가보고 두 번째 초대를 하게 되면 똑같은 것인데 뭐 내가 다 그런 거 다 알아. 그리고 알기 때문에 안 간다. 알기 때문에 시시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큰 착각이에요. 이 사업은 쉬운 것들을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거지 새로운 걸로 계속 나온다라면 이건 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성공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항상 설명할 때마다 새로워. 설명할 때마다 막 대박이야. 설명할 때마다 획기적인 뭐 새로운 진리를 막 깨닫고 막 이래. 이래가지고는요, 이 사업이 안 돼요. 단순하면서 복제,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설명하는 게 다 똑같을 수밖에 없고요. 그냥 맨날 들었던 얘기가 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도 그것을 유창하게 여기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가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스폰서에 대한 예우, 존경, 감사. 부모님이 왜 존경을 받아야 되고 예우를 받아야 되냐면 부모님이니까 낳아줬으니까, 그죠?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감동해요. 지나가다가도 어떤 둘 다 똑같은 노인인 것 같은데 하나는 딸이고 하나는 엄마래. 그래가지고 이렇게 부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 보면 그렇게 이뻐 보일 수가 없어요. 야, 참 저분 멋지다. 그래서 막 치매가 걸렸는지 막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거기에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안고 가는 모습, 그 자녀들을 보면 진짜 내가 점수를 주고 싶고요. 저도 이제 제가 진짜 인정하는 게 뭐냐면 우리 와이프가 그 어른들한테 참 잘해요. 저희 부모님 살아계실 때도 그랬고
친정엄마, 친정아버지한테도 맨날 궁시렁거리면서도 할 일은 다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그러는 걸 보면 그때 그 모습이 가장 이뻐요. 가장 그래도 야 진짜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부모님을 공경할 때 그 모습이 저는 제일 이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스폰서와의 관계에 있어서 스폰서가 능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요. 나이가 많을 수도 있고 SNS를 못 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못하는 설명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거기에 막 무시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는 상황이고 나중에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스폰서의 장점만을 찾아보는 장점만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 부분을 많은 사람들에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파트너가 해야 될 일이다. 스폰서에게 힘이 되는 파트너가 되자. 그 다음에 이제 스폰서로서의 자세도 있죠. 자, 시스템의 원본이 돼야 됩니다. 복장, 미팅,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안 하면서 파트너들한테 이렇게 막 시키고 이런 것들은 잘 안 먹히지만 영향력도 없고 그거 진짜 스폰서로서의 이게 잔소리에 해당이 돼요.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파트너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 자, 볼티모어의 어떤 그 대학교에서요, 사회학 교수가 과제를 줬어요. 빈민가에 가가지고 어린아이들이 장래 희망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건지, 어떻게 클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와라. 200명을 했는데요. 200명을 하고 그것이 이제 서류함에 넣어놓고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교수님이 서류를 정리하다가 문득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재밌는 일이구나. 그러고 보니까 25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 아이들을 추적해가지고 다시 찾아서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라. 그랬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200명 중에 이사를 갔거나 이미 죽은 사람들이 20명이었어요. 180명인데요. 180명 중에 176명이 너무너무 멋지게 크게 성공을 한 거예요. 의사, 변호사, 그리고 자영업자 해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성공을 다 했어요. 4명만 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너무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성공 노하우가 뭐냐, 성공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전부 똑같은 대답을 한 거예요. 176명이 무슨 대답이었냐면 여선생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랬어요. 그래서 그 여선생님을 추적해 보니까 아직도 살아계셨고 교수님이 직접 거기를 찾아갔죠. 찾아갔더니 주름은 많이 늘었는데 눈빛은 정말 빛나는 한 여성을 만나게 됐고요. 그분한테 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 제자들이 이렇게 크게 성공을 했는데 다 당신 얘기를 하더라. 도대체 어떻게 교육을 했길래 그 아이들이 그렇게 훌륭하게 멋있게 자랄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간단합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사랑했습니다. 극진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그냥 뭐를 가르쳤다, 어떻게 안내를 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사랑하면, 그죠? 진짜 파트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더라. 돈으로 뭐 이런 매출로 이런 게 아니라 그 마음으로 인간관계를 이렇게 맺었을 때 그게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이제 결과를 많이 낸다라는 거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라. 스폰서가 돼가지고 한숨 푹 쉬어가면서 힘들어 이러면요 분위기 정말 항상 자신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신감이라는 것은 비전을 볼 때, 비전이라는 것은 앞에 내 5년 뒤, 10년 뒤 내 모습을 진짜 환상적으로 딱 상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석처럼 굳게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업라인의 단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쥐약입니다. 근데 심심치 않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절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자갈을 물고라도 이런 얘기를 하지 말자. 초심을 잃지 말자. 처음에 우리가 전달을 많이 하잖아요. 다 거절하는데 한 사람이 긍정적인 사인을 보내고 이 일에 대해서 듣고 막 고개를 끄덕거리고 막 눈을 맞추고 이러면요 얼마나 그게 이뻐 보여요. 그래가지고 막 차도 태우러 가잖아요. 밥도 사주고 뭐 커피도 사주고 이래가지고 처음에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정말 아주 좋은 관계로 사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그냥 뭐 그렇게 애기처럼 시작을 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변했는지 왼수가 그런 왼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생각을 하면서 처음에 만났을 때 우리가 왜 만났을까? 왜 이 사람한테 내 이 정보를 줬을까?
그리고 내가 이 정보를 준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의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되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초심을 잃지 말고 우리가 처음에 만났던 그 목표, 그 이유, 그것을 찾아서 꾸준히 팔로우업을 해가지고 결국 같이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항상 비전 제시를 해주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봐야 돼요. 만약에 해쳐모여 해가지고 다시 한다면 내가 내 파트너가 다시 나를 스폰서로 선택해 줄까?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다시 하기로 했어. 판을 다시 짜기로 했어. 그러면 지금 파트너가 다시 나를 내 스폰서로 선택을 해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건 실력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예요. 그냥 어디를 가든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다. 끝까지 내가 따라다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관계십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스폰서로서 자세를 그렇게 보여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요 세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스폰서와 다운라인 이 세 사람의 관계가 정말 철석같이 아주 동아줄처럼 그냥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딱 형성이 됐다면 저는 이 그룹의 사업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거 걱정을 안 해요. 무조건 잘 되게 돼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200% 잘 되게 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간의 능력이란 세 명이 딱 합쳐가지고 못할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자세가 근데 여기가 끊어지고 여기가 끊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있으면 각자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내비게이션 없이 어디를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좀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 그게 뭐냐면 난 인정받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사업 성공하기 위해서 했다라면 그 성공을 위해서 내가 진짜 버릴 거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요. 사업가의 자세, 사업가로서 내 파트너와의 관계, 스폰서와의 관계를 냉정하게 한 번씩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팀원으로서의 자세입니다. 큰 성공을 위해서 학교에 입학했다. 이게 나는 이영석 그 총각내 야채가게 그 대표 영상을 들으면서 굉장히 쇼킹한 그런 경험이 한 번 있거든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자기는 2년 동안 전문대를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일 없어서 야채 가게를 했는 줄 알았더니 야채 가게를 선택을 했어요, 자기가. 그리고 이 업계에서 내가 최고로 크게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 학교를 좀 가야 되겠다. 어떤 사람을 교수님으로 모실까 생각을 해서 그때 당시 가장 사업을 잘하고 결과를 많이 냈던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거기에 교수님으로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내가 언제 인마 너를 교수로 내 제자로 둔 적 없으니까 꺼지라고. 그런데도 계속 가서 부탁을 하고 찾아가가지고 조건을 붙였죠. 제가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2년 동안 보수를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약속을 했어요. 2시간 먼저 출근하겠습니다. 2시간 늦게 퇴근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은 제가 다 하고 부족한 거 잘못한 거 있으면 지적해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요. 가가지고 가장 잘 되는 잘하는 사람 집에 가서 본인이 가서 2시간 먼저 장사 준비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딱 출근을 해보면 다 해놨는데 잘못된 거 있으면 이제 자기 손해니까 야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진열하는 게 좋아.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여기다 놓으면 시들으니까 어디다 놓고 이렇게 해서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거 자기가 배운 거예요. 마무리하는 것도 왜냐하면 이 사람은 가서 종업원으로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이걸 열고 닫고 마무리하고 다 해야 되는데 주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잘하는 사람이 나를 계속 체크를 하고 수정을 해줘야 될 테니까 그래서 2년 동안을 그렇게 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볼 때마다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진짜 싹수 있다. 너는 뭐 사막에 갖다 놔도 먹고 살겠다.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요. 도움이 필요하면 나한테 와라. 명함을 주더라는 거예요. 2년 딱 지나고 가서 돈 한 푼도 없이 가가지고 사장님 도움이 필요해서 왔습니다. 그때 도움이 필요하면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은행에 가가지고 사업자금을 빌려서 꺼내서 줘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다. 이거 말고는 또 다른 게 뭐가 필요 있겠냐라는 거거든요. 자세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내가 여기 와서 학교를 다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학생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처음부터 나는 사장이고 돈이 들어와야 되고 이번 달에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돈이 왜 이거밖에 안 들어왔냐고 따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크게 그림을 그려서 가려고 그러면 완벽하게 내가 진짜 큰 그림을 그리고 간다 그러면
학생으로서 현장에서 내가 한번 진짜 뛰어봐야 되겠다. 제가 이 사업을 할 때 제일 어려울 때는요, 전화비도 너무 힘들고요, 기름값 너무 힘들었었어요. 정말 그게 고통이죠. 커피값 너무 힘들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아까 거꾸로 우리 김영국 대표님 그랬잖아요. 거절해. 저도 그거 해봤어요. 100번 거절당하자. 100명. 거절 명단 100명 채우기. 그리고 전화요금 100만 원 채우기. 이런 거 해가지고 했다니까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랬더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 그래서 자세가 역발상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보다 팀이 먼저. 우리가 이제 그룹을 하다 보면 맡아서 하는 일들이 있어요. 조현수 대표님 매달 끝나면 내일부터 또 이제 문자 해가지고 뭐 다음 달 스케줄 잡고 이거 해야 되거든요. 연속이에요, 지금. 그죠? 네. 70될 때까지 하셔야 돼요. 김영국 대표님이 지금 음악 담당 얼마나 하셨어요? 10년째 지금. 아직 10년 남았어요. 네? 20년 해야 돼요? 그런데요, 이렇게 하면서 저도 MBA라고 여기에 13기를 혼자 했어요. 사회 강의 이거를 8주짜리를요 혼자 다 했는데 그때 오만 생각들이 다 많았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만둔다 소리를 못 해가지고 그만두지도 못하고, 어떨 때는 자신감이 그게 막 그럴 말을 못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진짜 모든 걸 다 포기하게 되는데요. 무슨 포기를 하냐면 내 사생활이라든가 이런 거, 내 개인 거를 다 포기하고 이판사판 그래 한번 여기서 끝장을 한번 내보자. 그리고 그때 다 배웠어요. 그때 진짜 많은 걸 배웠고, 그때 많은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 계속 새로운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과 만나서 사람 성격 분석하고 파악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도움이 돼서, 그래서 지금 스폰서 없이도 할 수 있는 이런 자립심이 생겨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시기 질투가 아닌 진심으로 축하질 수 있는 마음. 우리가 다른 사람 뭐 이렇게 어려운 일 당했을 때는 진심으로 막 위로가 되는데요, 그 사람이 로또가 붙었을 때는 진심으로 축하가 안 돼. 다른 사람이 잘 됐을 때는 그게 축하가 안 되고 막 시기심. 그래가지고 엉뚱하게 이제 내 생각을 다른 사람들한테 표현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기도 하더라. 불평 불만은 쉽습니다. 그런 건 누구나 바보들이 그런 걸 잘해요. 이런 거 전문가가 돼서는 안 되겠다. 복장 헤어스타일은 우리 그룹의 또 다른 환경이에요. 그죠? 그래서 딱 왔는데 와보니까 막 땀 냄새에다가 막 옷도 이상하고 해가지고 들어와 있으면 아무리 여기 인테리어가 잘 돼 있어도 사람들 보고 그 다음에 안 오고 싶어져요. 와봤는데 막 럭셔리해. 막 입고 있는 사람들이 몸매도 정말 막 촥촥 다 잘 돼 있는데 옷도 막 너무 이쁘게 입고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그러면요, 그게 환경이거든요. 자, 그것을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내적 자세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영상 보신 것처럼 내가 뭐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 막노동하는 사람으로 취급받으려고 그러면 그렇게 하고 다니면 돼요. 근데 변호사 취급받잖아요. 그죠? 뭐 대기업, 뭐 부잣집, 갑부집 아들 뭐 이런 식으로 보일 정도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내가 내 외모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환경을 우리가 만들자. 그런 거고, 내적 자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거, 부정적인 말들. 그냥 무슨 수를 쓰더라도 하지 말자 스스로 생각을 하고, 막 여기까지 나오더라도 도로 집어넣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삼켜가지고. 그죠? 크로스 라이닝, 형제 라인 이게 만나가지고 도움이 되는 것이 거의 없는 게, 시작은 참 좋은 의도로 시작을 하는데 끝날 때는 항상 결과가 안 좋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형제 라인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적인 얘기하고 뭐 모임을 해가지고 해서 잘 된 일은 한 번도 그런 것들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어요. 금전거래, 제품거래 역시 반복하다 보면 사람 잃고 돈 잃고 하는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애초에 결과가 안 좋은 건 시작부터 하지 말자. 이성 간에 오해받을 행동들, 이런 것들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요. 맨하텍 비즈니스 외에 다른 뭐 종교라든가 아니면 뭐 보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권해가지고 또 부담 주는 일, 이런 일들은 사업하는데 여기 나오기가 자꾸 싫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자꾸 있으면. 그런 것들도 좀 삼가를 해야 될 부분이고, 유인행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뭐 말 안 해도 이제 너무 당연한 거고요. 자, 삶의 변화가 없다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의 인생은 이미 녹슬어 있는 거고 다름이 없다.
녹은 어디서 생기는가? 물론 쇠에서 생깁니다. 쇠에서 생긴 녹이 그 자체를 못 쓰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습관이 사람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습관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습관, 그리고 자세라고 하기도 하고 태도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골프 선수를 딱 보면 프로인지 아닌지 금방 볼 수가 있는 게 뭐냐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사업도 딱 봤을 때 사업가의 자세, 마인드 여기에 우리가 신경 써서 그냥 자연스럽게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시작부터 나는 PD야. 다른 사람이 볼 때 나는 아직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 PD야?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그렇게 외모부터 바꿔가는 그리고 결국은 내실 있는 완벽한 그 자리에 자격이 인정받는 그런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굉장히 제가 늦어가지고 막 엄청 빨리빨리 달리느라고 막 말도 안 나오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멋지게 결과를 내시고요. 저만 따라하면 돼요. 투스타까지만 가면 진짜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만큼 만족스럽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 오신 분들은 진심으로 복 받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앞에서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역대급 강의, 지금까지 메나테크 하면서 들었던 강의 중에 최고로 멋진 강의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